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이지바이오와 LG유플러스 그리고 넥스트아이와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지바이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은 2분기부터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종목입니다.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977억 원 그리고 47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던 성적을 거뒀던 작년 4분기고요. 부진의 주 요인을 꼽자면 먼저 우려된 바와 같이 돈가 하락으로 양돈사업부에서 약 240억가량의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가금사업부에서도 정다운의 자회사 합병에 따른 영업권 상각 등 일시적인 비용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0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1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축의 사육두수 증가 및 해외 사료 첨가제 판매 확대로 사료사업부는 9.5%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금사업부도 오리 시세 부진에도 불구하고 육개 시세가 약 47% 큰 폭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47.1%가량 올해 성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하두수의 증가 영향으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돈가가 약 14%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도 육가공 사업부의 감익이 전망되고요. 전사의 이익 성장 기대감은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가와 미 돈육 선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국내도 3월 중순 이후에 돈가가 전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돈가 개선에 따른 육가공 사업부 및 전사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5,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종목 관련 리포트였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현재가입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파란불 켜주고 있는 이지바이오 종목입니다. 현재 내림세를 시연하고 있는 종목이고 5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8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이지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LG유플러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5G 요금제 판매가 관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 종목입니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한 1,767억 원까지 전망이 됩니다. KB증권의 직전 추정치 대비 13.8%가량 감소한 수준인데요. 주요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G 이슈의 선정과 갤럭시 S10의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가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5G망의 빠른 전개로 인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겁니다. LG유플러스의 주가 측면에서는 4월부터 판매가 되는 5G 요금제에 대한 가입 동향과 함께 지난 2월에 인수했던 CJ 헬로와의 시너지 발생 시점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7,5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LG유플러스 역시 5만 원대 요금제로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 약전 할인의 방식으로 5G의 가장 낮은 요금 수준까지 예상되는 5만 5천 원의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입자당 매출액은 할인 후에 월 4만 1천 원으로 현재 휴대폰 가입자당 매출액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들의 5G 요금 유입이 LG유플러스의 철저한 ARPU 개선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VR 등 5G를 활용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2월 14일에 인수했던 CJ헬로는 정부의 결합심사 중에 있습니다. CJ헬로와의 시너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인 3월 15일로부터 30일 정도입니다. 심사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시너지는 인수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IPTV 가입자 풀의 확대, 또 유선망의 설비 투자 절감 등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LG유플러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차분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가 1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전환까지 확인되고 있는 LG유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넥스트아이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019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아이 종목이고요. 동사는 머신비전 기술 기반의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 기준 화장품 38%, 머신비전 29%, 자회사 이노메트리 33% 등입니다. 사업부는 크게 성장성이 있는 화장품과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머신비전 사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 확대 및 프랜차이즈 유미의 가맹점 수 증가로 인해 화장품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실적 성장을 견인해줄 촉매제로는 금다메리가 런칭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출시한 VN 선크림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수주 금액 85억 원으로 중국 선크림 판매 1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초도 물량 소진으로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추가 생산 물량이 납품되는 4월부터 판매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크림 이외에 3월 마스크팩 및 쿠션 출시 및 상반기 내 파운데이션 출시 등 올해 약 10개 정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의 연이은 성공적인 런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는 마케팅 및 온라인, 오프라인 우주통망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유미도 그룹은 2018년 기준 중국 내 약 6,300개의 가맹점 보유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타오바오와 알리바바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입점 시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예인과 왕홍을 활용해 SNS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018년은 매출 872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 보였습니다. 이는 자회사 이노메트리의 호실적과 영업이익 67억 원, 그리고 유미에의 뉴앤유 그리고 INS 코리아 등 화장품 사업부 및 자회사 호실적에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중 올해 상반기 보수적으로 30억 원 정도 회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추가 회수 가능성도 높다고 접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룹입니다. 이는 VN 선크림 판매 호조 및 쿠션과 파운데이션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자회사 금다메리가 호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이고요. 기존 2차 전지 검사 장비 납품 물량 증가 및 2차 전지 스태킹 제조 장비로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자회사 이노메트리의 호실적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아이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2%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49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넥스트아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펄어비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지역 확대 지속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펄어비스 종목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싱을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퍼블리셔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대형 게임 업체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계약 금액은 2017년 매출액 대비 10%인 53억 원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판호 발급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펀더멘털보다는 센티멘트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게임 판호의 발급을 중단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호 승인을 받는 게임 수는 892개로 기존 대비 발급 속도가 낮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존 신청한 판호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게임의 판호 신청을 중단했기 때문에 판호 발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블리싱 계약금 또한 게임이 서비스된 이후에 인식될 것으로 2019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텐센트가 출시한 모바일 신작 MMORPG인 완미세계는 MOBA 왕자 영유를 제치고 iOS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왕자 영유의 한 달간 매출액은 1.2조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완미세계의 매출 규모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미세계의 흥행으로 중국 시장 내 MMORPG의 수요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에서 출시될 MMORPG 신작에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미세계의 흥행 주요인은 그래픽과 연출, 컷신 등이 기존 모바일 MMORPG와 차별화됐다는 점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의 높은 그래픽 퀄리티, 그리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서비스하면서 축적된 방대한 콘텐츠, 글로벌 지역에서의 운영 노하우 관점에서 중국에서 출시될 경우에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강력 매수 추천해준 리포트입니다.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흥행 영향 등으로 1분기 검은 사막 모바일의 국내 매출 순위는 하락했고요.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91억 원의 일회성 비용 발생 및 일본 지역의 높은 마케팅비 집행으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북미와 유럽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예정인데요. 역시 지역 확대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펄어비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 31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지만 실적 부진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매출 순위 하락 우려에 따른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까지 더해줬습니다. 조정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펄어비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0.6%가량 올라가면서 현재가는 16만 9천 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펄어비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 종목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성분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보시죠. 코오롱 생명과학 현재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의 유통 판매 중지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현재 가격 하한가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29%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는 조금 벗어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52,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의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에 한 개 성분이 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에 적힌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즈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또한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종목인데요. 전기차와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 성장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체크해 보시죠.
아모그린텍 현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아모그린텍 설립됐고요. 아모그룹의 소재 전문 관계사입니다.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와 5G 그리고 ES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력을 토대로 1,10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31%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1,150원의 현재가 확인된 모습으로 오늘 상승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전기차와 5G, ESS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고효율 자성 부품, 방열 솔루션 등의 핵심 소재를 공급해 전방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BYD와 테슬라 등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KT와의 기지 공용 전원 장비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 증가 및 수익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종목인데요.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인 케어랩스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지분 인수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현재도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1,13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케어랩스의 지분을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인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케어랩스의 주식 154만 6,627주를 약 438억 3,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디안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종목입니다.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오디안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6.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여전히 켜주고 있고요. 105원 정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1,69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오디안 테크놀로지는 최근 최대 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의 지분 확대 시도에 소송과 표대응으로 응수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에 열렸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측이 내세운 인사로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졌습니다. 사실상 사측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최근의 강세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3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합니다. 유니테스트는 5월 17일까지 검사 장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청담 101로부터 서울 청담동 소재 공동주택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54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1%에 해당합니다. 네, 이어서 BHI입니다. BHI는 제21기 정기주총 안건 중 감사 선임위 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가 있으므로 현 감사가 다음 주총까지 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퓨전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퓨전데이터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유는 자본 잠식률 50% 이상,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입니다. 이날 장 종료 시까지 퓨전데이터의 주권 매매 거래는 정지됩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유니테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테스트 전장보다 3.22% 상승하며 16,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4.42%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HI 살펴보겠습니다. 2.61% 상승했습니다. 주당 80원 오른 3,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전 데이터입니다. 2.23% 하락하며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16원 빠진 703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위성입니다. AP위성은 하나시스템과 위성 탑재재 부분품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2018년 매출액의 30.1%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FR텍 살펴보겠습니다. FR텍은 KT와 2019년 5G 광중계기 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1억 7천만 원이며 최근 매출액의 8.84%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제너셈입니다. 제너셈은 SK 하이닉스와 29억 4,5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4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은 올 6월 28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G2 하이소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G2 하이소닉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가전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절차에 따라 서울 회생법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 0.14% 상승하며 현재 강보합권에 있고요. 6,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R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5% 상승하면서 2,89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너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셈은 2.01% 상승했고요. 2,03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2 하이소닉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4월의 첫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생활소비재, 은행업종 등은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내수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시로 인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의 부진이 예상됐지만 이례적인 공시는 낮아진 전망치보다 높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어닝쇼크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이 부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도 존재를 합니다. IBK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들어 IT 하드웨어와 자동차, 유틸리티와 기계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미디어와 교육, 생활소비재 업종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관심을 줄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내수주 중심의 전략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매년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4월은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업종이나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달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 은행과 미디어 업종을 시장 비중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특히 은행업종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등이 유망합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이익 창출력, 자산 건전성, 보통주 자본 비율 등 펀더멘털에서의 뚜렷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금융은 작년 4분기 우려를 낳았던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함께 1분기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호조 속에 이어서요.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4,383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507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33억 원 동반 매수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69억 원, 외국인이 51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홀로 638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2,503계약, 기관이 4,327계약이라는 쌍끌이 매도세 시연을 했고요. 외국인이 7,604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상승세가 많이 들어왔던 업종으로는 철강 금속 업종이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많이 올라가면서 장 후반에는 가장 높게까지 올라와준 업종입니다. 3.71%가량 올라와주면서 거의 4% 가깝게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포스코가 5% 넘게 모처럼 올라가면서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26만 6,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한 포스코였습니다. 다음 의료정밀업종이 2.87%가량 올라와주면서 거의 3%대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 보였고요. 업종 내 전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고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KC텍이 5.39%가량 올라가면서 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증권업종도 강세였습니다. 2.84%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거의 3% 가까운 상승폭까지 시현해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메리츠종금증권이 6%가 넘게 올라와 주면서 호조 서비스 보였습니다. 이번에 외국계 매수세가 좀 나와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까지 오늘 이어간 종목입니다. 해외 주식 파생 모의 투자 서비스 개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오늘 강세가 짙게 들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업종만이 오늘 하락한 코스피의 모습인데요. 섬유의복 업종이 0.41%가량 하락을 했고 서비스업 또한 0.25%가량 하락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짙게 들어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보게 되면 2.8%가량 올라가주면서 가장 높게 올라와준 업종입니다. 기계 장비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43%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한국테크놀로지가 9.48%가량 올라와주면서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좀 높였습니다. 1270원에 장을 마감했던 기계장비 업종의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3%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방송 업종이 0.75%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장 후반의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한 업종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0.44%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락불 들어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KINX 종목이 2.6%가량 빠지면서 2%대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사람인 HR도 한번 보게 되면 2.37%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까지 켜졌던 오늘 시장 모습입니다. 26,600원의 현재가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